자, 제이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이슨이라고 하는 건 원래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는 용어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문법적인 기법인데,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고유 전유물이었는데, 지금은 이 제이슨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만국 공통어처럼 쓰여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건 간에 제이슨은 무조건 만나요. 다만 파이썬에서는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나와요. 딕셔너리라고. 그래서 제이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이 제이슨이 요즘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제이슨이 목표이자 결과가 돼요. 백엔드에서 제이슨을 어떻게든 생성을 해주고 프론트엔드가 제이슨으로 이제 데이터를 끌어다가 표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이슨을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6개월 동안 같이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탑5를 뽑으라 그러면 그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이슨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용어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오브젝트. 객체라고 하는 용어거든요. 이 객체라고 하는 용어가 원래는 굉장히 심오한 용어예요. 이 객체라는 거를 원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정말 정석적인 테크트리를 탔을 때 보통 이제 3세대 언어인 C 언어부터 시작을 해요. C 언어에서 C++로 가고 그 다음에 자바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던가 파이썬이라던가 뭐 이런 요즘 언어들을 이제 다뤄야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테크트리예요. 진짜 정석인 거야. 난이도는 내가 봤을 때 얘가 원티어고요. 그 다음 얘고요. 그 다음에 얘 자바스크립트. 밑에 거는 우리는 범주 없으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그 다음이 얘예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은. 근데 깊이를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깊이가 요즘은 제일 심하기는 해요. 자, 거의 우리 입장에선 태초의 프로그래밍 언어 C라고 하는 언어에서 일반적인 변수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다뤄야 되니까. 그리고 이 데이터를 한꺼번에 여러 개를 다루기 위해서 배열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되게 전통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의 배열의 특징은요. 지금 우리는 배열을 만들면은 데이터 타입 구별 없이 다 때려박죠. 근데 자바까지는 배열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무조건 통일해야 돼요. 숫자면은 숫자, 불림값이면 불림값 한 종류만 골라서 넣어야 돼요. 원래 그게 진짜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모아서 넣어야 될 요구사항이 분명히 생긴다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쇼핑몰에서 상품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상품명 데이터 타입 스트링이죠. 그 다음에 가격 얘는 넘버죠. 뭐 할인율 뭐 상품 설명 그 다음에 뭐 판매 여부 재고 있음 없음 뭐 이런 거. 자, 스트링 넘버 스트링 얘는 불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타입의 데이터가 모여서 상품이라는 단위 하나를 표현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고요. 그때 생긴 개념이 C 언어의 구조체라는 개념이에요. C 언어는 요쯤에서 이제 끝나요.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들만 다루는데 상품이라고 하는 객체를 봤을 때 이런 명사적인 특성이 있으면 상품이란 가격, 할인율, 설명, 상품에 대한 어떤 특성들이죠. 근데 프로그램이 상품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동작들도 있을 거라고요. 상품을 등록하다, 상품을 삭제하다, 상품 정보 수정하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구조체에 기능을 같이 끼겨 넣기 시작을 해요. 이 개념이 객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C++에서 이제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클래스와 객체. 클래스하고 객체는 짝꿍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글로 배우는 학문이 있어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론에서 이야기하는 원리를 진짜 학문에 충실하게 녹여서 만든 언어가 자바예요. 그래서 자바부터 이제 객체 지향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럼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쇼핑몰의 상품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다고 치면 이 상품이라고 하는 특성에는 명사적인 특성과 동사적인 특성, 그러니까 명사적인 특성은 데이터고요. 동사적인 특성은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기능이에요. 이 단위가 한 개만 있는 거 아니죠. 쇼핑몰에서 상품 하나만 팔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객체를 여러 개 모아놔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객체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쇼핑몰에서 상품을 우리는 딱 10개만 팔 거다. 20개만 팔 거다. 개수를 제한하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객체 배열에서 좀 더 나간 개념이 무제한 배열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 무제한 배열이라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흉내내기 위해서 두 가지 형태의 자료 구조를 만들어요. 리스트와 맵이라고 하는 구조예요. 이 순서대로 원래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메모리, 컴퓨터의 메모리 구조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해를 다 하면서 올라가요. 근데 제가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컴퓨터 메모리 구조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 이유가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이나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배열은요, 사실은 리스트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제이슨이 이 맵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보면은 변수 배우고 갑자기 이거 다 건너뛰고 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 원리를 말할 틈이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 그래서 그냥 외우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 있는 거 다 공부하려면 최소 1년 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많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간의 이제 갑론을박이 뭐냐면은, 그래도 이제 좀, 보수적인 판은, 그래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프로그래밍은 모름지기 C부터 시작해야 된다. 라는 계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시작하지 말고, 쉬운 거부터 재미를 좀 본 다음에 거기에 이론을 붙여나가자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도 좀 어려우니까 파이썬부터 시작하는 진보파가 있어요.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은 못해요.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지. 진짜 지루한 이론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간다. 내지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일단 실기부터 경험을 해본 다음에 나중에 이론을 쌓는다. 뭐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C부터 해야 된다 쪽이에요. 내가 말했잖아. 나 이런 쪽에선 되게 꼰대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운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이쪽부터 가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사실 요즘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사례가 더 많아요. 사실은.
파이썬 책 같은 거 보면은 파이썬 책, 파이썬 공부해 보신 분 계세요? 파이썬 책 보면은 분명히 이 문장 하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굉장히 무책임한 한마디로 앞에 붙어 있는 거의 근 20년간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변천사를 퉁쳐요. 파이썬은 모든 변수가 객체로서 존재한다. 딱 그 말 한 장이 딱 첫 페이지에 웬만한 식에 다 있어. 그 말 한마디로 파이썬 공부하려면 앞에 거 다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뭔 말인지 이해 못하고 다 넘어가요. 그냥 다. 그래서 파이썬 공부는 깊이 있게 다루고 싶어도 못 다뤄줘. 파이썬도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거든요. 그래도 명색이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설마 그렇게 쉽겠어? 어차피 말해줘도 모르니까 파이썬 수업은 되게 수박 겉핥기밖에 진행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테크트리에서 일단은 우리는 일단 자바스크립트가 급하니까 이 부분을 지금 건너뛰고 넘어간 거라고요. 다행히 자바스크립트가 그래도 ES6부터는 자바를 좀 많이 따라해서 자바스크립트에 이 개념이 생기기는 했어요. 자바처럼 그렇게 되게 깊이 있게 생기진 않았지만 없지는 않아.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 개념을 우리가 보기는 할 텐데 일단 당장 지금 객체라는 게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객체를 제가 임시로 정의할 겁니다. 자, 아까 말한 거 객체는 데이터와 기능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적인 덩어리예요. 회원이라는 어떤 요소를 내가 회원 한 명을 프로그램 코드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회원의 이름, 아이디, 이메일, 비밀번호, 성별 이런 것들은 다 변수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거를 회원이라는 객체 하나로 묶어놓는 거야. 근데 그 회원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 가입하다, 탈퇴하다, 로그인하다, 로그아웃하다 그리고 회원 정보를 수정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동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걸 하나로 묶어놓은 특수변수가 객체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해해도 현존하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 커버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객체라고 하는 단위는 이 안에 하위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이 들어있어요. 이 데이터는 변수죠. 기능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건 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갔으니까 얘는 잠깐 논외로 치고 그러면 객체의 반만 놓고 보자면 변수인데 변수 안에 다른 변수가 또 들어있는 거야. 뭐야 배열이랑 똑같잖아. 배열도 안에 뭐가 또 들어있죠? 배열도 객체예요. 그래서 객체가 자기한테 포함되어 있는 하위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점으로 구별해요. 우리 이런 거 못 봤어. 배열 이름 점 랭스 하고 봤었죠. 코드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점 나오면 왼쪽 건 무조건 객체입니다. 이거 필승이에요. 코드가 잘 진행하다 갑자기 점이 튀어나왔다. 그럼 왼쪽 거는 무조건 객체예요. 그리고 그 객체 안에 딸린 식구를 사용하기 위한 코드가 점 뒤에 뭔가 불러내는 거다. 근데 이것도 변수니까 값을 대입하거나 아니면 연산에 활용하거나 할 수 있는데 배열에서 봤었던 랭스는 상수예요. 상수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대입하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 우리가 배열에서 랭스라는 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걸 표기하기 위한 기본 방법이 무엇이냐? 자, 어떤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요.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 얘는 이제 특수한 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부터 이름을 객체라고 승격해 줄 거예요. 중괄호 열고 이름 콜론값 콤마 이름 콜론값 콤마 이름 콜론값 이렇게 해서 넣고 싶은 거 계속 나열하시면 돼요.
자, 이때 이 하위 변수의 이름을 대부분 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름에 대입되는 값을 value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제이슨을 설명하는 거, 파이썬의 딕셔너리도 똑같은 문장으로 설명하는데 키와 value의 쌍으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다.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해요. 뭔 소리야 그게. 키는 뭐고 value는 뭔데. 그냥 이름하고 값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원칙적으로 요 이름은 따옴표로 감싸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요 이름 따옴표로 안 감싸도 됩니다. 대신에 이름에 띄어쓰기가 있거나 띄어쓰기나 대시가 없는 경우는 따옴표를 생략해도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 요 이름에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빼기 기호가 들어가 있으면 따옴표로 묶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변수라는 거를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사실 띄어쓰기나 빼기 기호 거의 안 써요.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요. student라고 하는 자료를 보면은 학생 하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하위 정보들을 묶어 놓는 거예요. studno 학번 10101, 학년 1학년, 네임은 학생원, 연락처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할당할 수 있는 값들은 숫자, 불린, 널, undefined, 문자열 등등 우리가 배웠던 모든 형태예요. 여기서 스트링은 따옴표로 감싸고요. 나머지는 따옴표로 안 감싸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딸린 식구, 요 실질적인 값들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점으로 접근하면 된다 그랬죠? student.studno, student.grade, student.name, student.phoneno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고요. 쉽죠? 이게 배열보다 쉬워요. 이렇게. 자, 근데 이 제이슨 값에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파이썬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익숙할 거예요. 요 키 이름을 마치 배열 인덱스처럼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출력이 돼요.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걸 더 선호하느냐?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은 이걸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점 찍으면 나오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거는 문자열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 안에 뭐라고 넣건 간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점으로 접근할 때는 처음부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구문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검사를 해줘요. 근데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문자열이기 때문에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떤 프로그래밍으로도 검증을 못해요. 실행시켜봐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막 이따위로 넣어도 이게 틀린지 안 틀린지 실행하기 전까지는 자바스크립트가 몰라요. 그래서 점 찍는 거를 더 선호하는데 문자열처럼 접근할 때는 이런 게 돼요. 자, 문자열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안에 배열 인덱스처럼 접근하면서 변수를 걸어요. 자, 그럼 키 네임이라고 하는 거에 저장되어 있는 게 phoneno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걸 응용해서 student.keyName은 접근 안 되나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점으로 접근하면은 그때는 여기서 실제로 keyNo라는 이름이 있나 없나 찾아요, 그걸. 그러니까 배열 인덱스처럼 접근할 때는 요 keyName을 내가 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프론트엔드 구현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케이스는 사실 저는 못 만나봤는데, 자바스크립트로 백엔드 구현할 때 저는 이거 되게 잘 써요. 자, 위에 코드 잠깐 덜어낼게요. 자,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되어 있는 명령어입니다. object.get one property names. 자, 이 객체 안에 들어있는 요 딸린 식구들을 프로퍼티라고 해요. 속성이라는 의미예요. 자, 코드가 잘 나가다가 점 튀어나온 왼쪽 게 뭐라고요? 객체라 그랬죠. 근데 이 오브젝트라는 게 진짜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스튜던트는 우리가 코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만든 적이 없죠. 그냥 쓰는 거야.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맨날 썼던 이거. 얘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갑자기 점 튀어나오면 객체라고 했죠. 자,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객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공통적인 기능들,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활용할 만한 공통적인 기능들은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얘도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얘한테 이제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 객체를 주면은 객체가 갖고 있는 키 이름을 배열로 반환합니다. 자, 그러면 요 키가 이거잖아요. 요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 반복을 돌려. 그럼 K가 각각의 키 이름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스튜던트의 K라고 하면은 스튜던트의 studno, 스튜던트의 그레이드, 스튜던트의 네임, 스튜던트의 폰에노 이렇게 각각의 항목들을 일일이 탐색할 수 있겠죠. 제이스는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해요. 제이스는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해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세 번째 포문입니다. 첫 번째 포문은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었죠. 두 번째 포문은 포오브였죠.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나도 자바스크립트 만진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이거 맨날 헷갈려. 포인입니다. 포오브는 배열용이고요. 포인은 제이슨용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스튜던트를 제이슨을 걸었어요. 그럼 이렇게 K에 떨어지는 게 뭔지 봅시다. 제이슨의 키값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스튜던트의 K번째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온전하게 제이슨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겠죠. 제이슨은 중요도를 진짜 한 일주일 동안 잔소리해도 부족해요. 진짜 너무 중요해. 예를 들면 이제 다다음 주쯤에 할 예제 같은데, 그래서 딱 보면은 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현재 우리나라 국내 박스오피스 데이터예요. 실데이터입니다. 실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거 하는 단계에서 백엔드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 지금 왜냐면 앞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화면단. 그래서 백엔드를 영화진흥위원회로 지금 이관을 해갖고 거기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예요. 이때 보면은 얘네가 데이터를 이렇게 줘요. 이게 제이슨이라고. 자, 마지막 문장을 하나, 마지막 워딩을 하나 얘기할 텐데 이 워딩이 지금은 뭐야 저게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6개월 동안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제일 불만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들 개개인이 그래, 교수도 잘난 건 알겠어. 아무리 어린 마음에 저 교수가 얘기하는 게 가짜나 보여도 사실 저 사람이 몇십 년 동안 공부했다는 그 이력은 무시 못 하잖아요, 사실. 박사학위까지 있는 사람인데. 사실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학생들한테 무시당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학회 가면은 그래도 떵떵거릴 사람들인데. 근데 왠지 모르게 학교에서 배우는 건 좀 쓸데없는 것 같단 말이지. 그걸 나중에 이제 실무 겪고 내가 학원 강사하면서 이제 느끼게 된 건데, 대학에서는 한 2, 30과목 배울 거예요, 아마. 그 과목들이 서로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교수님 간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자기 과목 딱 하고 끝나. 그러니까 다른 과목 숙제 있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과제 그따위로 많이 내주지. 쌓인 게 많구나. 근데 사실 보통의 요즘에 이제 프로그래밍이라 하면 그 여러 개의 과목들이 모여서 서로 연계가 돼서 하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정 과목 하나만 계속 골라서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썬 하나만 공부해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자바스크립트 하나만 공부해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서로 연동시켜주는 매개체가 제이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제대로 된 워딩으로 얘기할게요. 오늘날의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제이슨은 서로 다른 이기종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프로토콜로 쓰여요. 서로 다른 이기종, 그러니까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에 데이터를 교환하는 프로토콜은 규약이에요. 그래서 제이슨은 처음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문법으로 시작을 했지만 요즘은 데이터 교환 규칙으로 쓰여요. 그래서 아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가 만든 웹페이지로 데이터를 제이슨 형식으로 좀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받아서 얘를 HTML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비슷한 예제가 여기도 있는데 전에 했던 게 왜 오네. 네. 다음 검색 결과를 받아오는 거예요.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랑 연동한 거예요.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이런 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때 요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이슨으로 받아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제이슨이 그냥 중괄호 열고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실제로 모든 프로그램이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이슨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만 있으면 뭐해? 그쵸? 이걸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HTML로 이렇게 꾸미는 거고. 자, 같은 검색 결과면 분명히 내용이 똑같아요. 얘를 쓸래요? 아니면은 얘를 쓸래요? 별 차이 없나?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은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거보다는 그래도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이쁜 걸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CSS 하는 거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여긴 학교가 아니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거 나 관심 없어. 여러분들이 집에서 얼마만큼 밤새우는지 나 관심 없다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프로그램 쓸 때 생각해봐요. 안 이쁘면 쓸 건지. 그렇잖아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냉정하게 보면서 왜 본인들이 만드는 걸 관대하려고 그래. 실제 사용자들은 안 그래. 지금 우리가 그 정렬 알고리즘 했던 거 어렵죠? 근데 그거 실제로는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 그거 하나였어. 기본이라고요, 기본. 아직 기본기도 다 못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자, 일단 제이슨 개념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 못하겠다. 시간이 다 돼서. 자, 7단원에서요. 요거 1번 예제까지만 한번 검토하시고요. 마지막 교시는 그래도 맨날 하던 거니까 각자 개인 정비 시간 가지세요. 가급적이면 오늘 학원에서 배열 연습 문제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는 각자 복습합시다. 네, 고생했어요.